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29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에서 문학서점 고요서사 운영하고 있는 차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KBS 일라디오에서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하고 있는 이주영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다뤄볼 문예지는 문학 3인데요. 창비에서 나오는 1년에 3번 나오죠. 1월, 5월, 9월 이렇게 네, 계산이 잘 안 돼가지고 네, 그래서 2020년 1월호가 아니라 1호라는 타이틀을 달고 1월 중순쯤에 발간이 됐고요. 전체적으로는 통권 10호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정용준 소설가의 두부라는 작품 만나볼 거고요. 먼저 문학3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부터 하고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에 해당하는 1호이기 때문에 표지가 굉장히 봄 느낌의 노란색이죠. 네. 근데 밝은 이미지의 표지이긴 한데 대략 이 주제를 이해하고 나면 이 표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 사진이 들어가 있어요. 찌그러진 캔 속에 들꽃이 꽂혀 있죠. 네. 그리고 주목이라는 이제 이 호의 주제가 그것이 우리의 미래가 아니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라고 이제 좀 비장한 문장이 쓰여 있는데 네. 이 문장이 읽어보니까 그 주목 코너에서 얘기하는 이라영 씨의 글에 나오는 문장이고 죽은 고래가 해변에서 발견이 됐고 그 고래를 이제 왜 죽었는지 사인을 밝히는 작업을 하게 된 일화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고래의 배를 갈랐을 때 그러니까 이 고래가 질병 때문에 죽었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사고를 당해 죽었을 수도 있겠지만 혹시 어떤 기후 위기에 따라서 혹은 그 바다 쓰레기 때문에 죽었나 그걸 밝히기 위한 이제 행위였다고 하는데 그 배를 갈랐을 때 나오는 우리가 왜 상상할 수 있는 가끔 왜 물고기 뱃속에서 어마어마한 쓰레기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가 우리의 미래일 수 있다. 그런 문장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무게감을 갖고 이번 주목 코너가 마련이 된 것 같고요. 인트로의 서문 이제 기획 의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인간 동물 에 대한 이제 이야기인 거죠. 뭐 기후 변화가 아니라 이제는 위기라고 얘기하는 상황에 대해서 환경적인 문제나 아니면 동물권에 대한 이야기여갖고 뭐 채식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핵발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이제 쓰레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좀 다양한 환경적인 지구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주목 코너에서 좀 묵직하게 다뤄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요즘 대두되는 그리고 문학 속에서도 많이 이제 언급이 되는 주제랑 문제의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항상 이런 글을 읽으면 물음표가 남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그 작고 아직은 큰 영향력이 없을 것 같은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한 아득함과 막연함? 하지만 그 행위를 하는 게 옳다는 거에 동의를 하지만 그거를 지키기 위한 삶을 또 나를 통제하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 아주 조금이나마 어떤 기준을 갖고 싶으시다면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시코너에서는 구현우, 박연준, 성보현, 이혜존, 하재현 이렇게 이 시인들의 신작시가 실려 있고요. 소설은 기준영, 김숨, 이민진, 정용준 작가의 이제 짧은 소설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코너는 이제 사회적인 문제와 관련된 각 분야의 이제 진짜 현장에서 개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글이 실려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소설 4편 중에 오늘은 정용준 작가의 두부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두부를 먼저 골랐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이 안에 실린 소설들 이야기할 건데 다음에 저희 기준영 작가 유미 할 거잖아요. 근데 둘 다 제 이름이에요. 그래서 저도 재밌고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정용준 작가의 두부는 그 두부가 저희가 강아지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줄거리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화자는 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20대 초반의 남자? 화자인 내가 두부라는 개를 잃어버리게 돼요. 몇 달 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두부라는 개가
잃어버린 뒤에 한참을 찾을 수 없었는데 한참 헤매고 찾으러 다니다가 우연히 어떤 바다가 보이는 철도 건널목에서 두부와 꼭 닮은 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개는 어떤 조금 나이가 있는 중년의 남자와 같이 있었고, 그래서 그 남자에게 다가가서 이 개는 제가 잃어버린 두부다. 제 개인 것 같다라고 했더니 그 남자가 순순히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고 그 대신에 저희 가족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두부를 데려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중년 남자의 집에 가는데 그 중년 남자의 집에서 알게 된 두부의 새 이름은 승희였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은 그 두부를 승희라고 부르면서 그러니까 세상을 떠났을 것 같은 손주처럼 생각을 해서 그 처음에 만난 그 두부라는 개에게 승희라는 이름을 지어줬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승희라고 불리는 두부를 다시 집으로 데려와서 그 두부와 함께 지내면서 겪는 이야기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두부가 중요한 이야기의 중심이지만 두부와 함께 또 한 명의 이제 잃어버린 존재가 나오는데요. 그 존재는 엄마예요, 이 화자의. 근데 엄마는 오랫동안 치매를 앓았던 것으로 나오고 엄마와 두부가 함께 어떤 여름 오후에 산책을 다녀올게라고 자리를 뜬 뒤에 두부는 사라지고 엄마는 젖은 채 발견됐다. 뭐 바다에 사고로 아마 빠졌던지 아니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지 약간 그런 식으로 희미하게 그렇게 나오고 그래서 엄마의 상실과 두부를 잃어버린 것이 약간 경치대에서 나오면서 두부가 잃어버린 엄마처럼 이 가족들에게 인식되고 화자인 나에게도 약간 그렇게 인식돼서 결과적으로는 나에게 너무나 소중했던 그렇지만 세상을 갑작스럽게 떠난 사람에 대한 상실에 대한 이야기 안에 이 두부가 중심을 차지하고 그래서 이 두부를 되찾고 혹은 두부를 나중에 그 승희라고 불리는 가족에게 돌려주는 그 행위를 통해서 어떤 상실이나 빈자리를 인지하는 것 그리고 가족의 빈자리를 드디어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품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경희님한테는 개를 키워본 경험이 있으시니까 더 다르게 다가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강아지를 좋아하지만 키워본 경험이 없어서 네.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왜 문학삼에서 소설 이제 각각 한 편씩 소개를 하는 거를 이제 어쨌든 형식적으로 정해놨으니까 고르고 각각 어떤 소설이 좋았는지 재밌었는지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많이 이번에는 비슷했잖아요. 전반적으로. 근데 두부 너무 좋아서 저도 이제 소개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순서상 이제 배치를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그리고 같이 이제 감상을 공유를 하는 거니까 그 순서가 뭐 크게 그러니까 문제되진 않겠지만 두부는 진짜로 말씀하신 것처럼 강아지랑 그래도 살았던 경험이 있어서 그리고 저도 이제 상실에 그게 있어서 일단은 어디서 좀 약간 이거 어떡하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는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두부를 발견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 두부가 승희라는 이름으로 사랑받는 집에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러 갔을 때 어떤 노인이 너무 안타까워하잖아요. 그치만 이분들이 또 자기들의 어떤 소유권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를 주장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뭔가 순순하게 내어주는데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네가 선택할래 두부야 뭐 승희할래 두부할래 이런 식으로 이제 묻는 두부야 너 두부할래 이런 대사도 나오기는 하는데 그리고 내가 잃어버렸던 걔가 나를 못 알아보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그럼 저 진짜 너무 슬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 어쨌든 윤서는 감으로 느끼잖아요. 이게 두부가 아니라는 거를. 그치만 또 밀쳐내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개라는 존재가 사람한테 할 수 있는 정서적인 치유를 되게 잘 활용한 소설이라는 일단 생각이 들었고 강아지와 지내본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갈등 같은 거 그리고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갈등 상황이어서 왜냐면은 두부가 너무 사랑하는 개였겠지만은 엄마 나간 다음에 두부는 사라지고 엄마는 이제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죽음의 이유에 대해 저였으면 두부가
뭘 한 거지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 혹은 엄마가 죽은 상황에서 두부도 위험했을까? 그러니까 그 엄마의 죽음과 두부를 항상 연관시켜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 두부가 사라졌을 때 두부를 계속 같이 보는 게 과연 마음이 좋을까? 당연히 이제 걔에 대한 애정은 따로 있겠지만, 그러니까 엄마의 죽음을 두부를 보면서 떠올릴 것 같은 상황이면은 걔와 함께하는 생활에서 좀 괴로울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반대로 그 노인의 집에서는 승희라는 이제 상실한 대상의 이름으로 부르는 거잖아요. 네. 아예 이 강아지를. 그럼으로써 또 죽은 누군가를 떠올리고, 네. 그리고 제가 이해한 결론이 맞다면 그 노인이 죽은 거죠. 네. 어쨌든 이 강아지가 두부와 승희는 다른 강아지일 가능성이 크겠지만 네. 강아지라는 존재가 누군가의 계속 상실이나 죽음과 연관되어 있는 게 조금 잔인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개를 도구처럼 활용해서 이건 아니고 네. 강아지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힘들 것 같아라는 부분을 건드리는 지점들 그리고 두부가 다행히 죽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찾은 게 두부라면 네. 살아있는 것까진 좋은데 만약에 두부가 아니라면은 지금 그 두부는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 화자가 두부를 계속 찾는 행동을 할 것 같기는 한데 네.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모르겠다로 끝났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쓸쓸한 거죠. 그러니까 두부를 찾는 행위가 진짜 두부를 찾는 걸 수도 있겠지만 네. 결국에는 엄마의 죽음에 대한 어떤 사죄나 보상 같은 거에 대한 마음일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마 이 남자 자체도 괴로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부를 진짜 자기의 반려견으로 생각하는 네. 마음과 혹은 자기가 좀 그 두부를 어떻게 대상화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 사이에 놓여 있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되게 짧은 소설인데 양쪽의 거를 저울질하게 만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두부를 데려옴으로써 승희라고 이름을 붙여줬던 가족에 대해서는 상처를 네. 줄 수밖에 없는 거고 어쩌면 승희라는 이름의 강아지한테도 자기 가족을 못 만나게 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좀 사람의 이기적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좀 어떤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고받는 상황들 그리고 그거를 누구도 원망하지 않잖아요. 네. 만약에 정말 그 승희를 보내고 나서 그 노인이 아팠거나 상태가 안 좋아졌으면 중전부를 썼던 사람이 찾아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연락처를 안 줬나? 아무튼 연락처는 안 줬겠죠. 근데 엄청 미웠겠죠.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네. 또 돌려줬더니 순순하게 고맙다고 네. 해서 네. 아무도 원망하지 않고 이 두부라는 강아지도 저항하지 않고 네. 조금 다들 뭔가 순순한 사람들인데 그게 다들 착해서라기보다는 말 못하는 것들이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톤으로 전개가 되는 소설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문장이나 이런 게 좀 동동 떠있는 느낌이 들긴 들거든요. 약간 조금은 떠있는 식으로 전개가 되는데 그게 감정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소설 자체가 그 상실감을 드러내는 방식이 아직 그 상실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어서 그게 감정적으로 드러내는 장면이나 문장이 거의 없는? 그러니까 뭐 어떤 비극적인 상황에 대해서 어떤 행위로 드러내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 납골당에 갔을 때 상황 정도나 네. 또 다시 두부를 잃어버리는 것 같이 생각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네. 기다리라고 했는데 없을 때 당황스러움? 네. 그런 거는 있는데 그 상실에 대해 직접적으로 슬퍼하고 엄마를 어쨌든 책임지지 못했던 상황에 대해서의 죄책감 같은 거는 깊이 다뤄지지 않아서 오히려 그런 게 좀 사람을 더 읽는 사람을 쓸쓸하게 만드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아까 그 문장이 동동 떠있는 것 같다는 얘기 하셨을 때 일본 소설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본 단편 영화기도 맞아요. 했어요. 근데 하네요. 그게 약간 바다가 보이는 철로 때문에 그럴 수도 맞아요.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일본 소설에 약간 그런 경우에 눈도 많이 오잖아요. 홋카이도 같은데 근데 여기도 눈이 많이 등장하고 하얀 색깔이 이제 두부도 하얀색이고 눈의 장면도 약간 그래서 그런 이미지와 정서를 구축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 진짜 그 일본 소설처럼 느꼈던 이유가 말 그대로 그 감정을 격렬하게 드러내거나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서정적인데 담백한 진짜 그 먹는 우리 두부 같은 두부 먹을 때 그 느낌이랑도 닮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정용준 작가가 되게 다양한 작품을 네. 저는 쓴다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어떤 건 되게 미스테리 스릴러 같은 거 범죄 영화 같은 맞아요. 것도 쓰고 감정이 진한 것도 쓰는 것 같고요. 묘사가 좀 풍부하게 들어간 것도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이렇게 약간 뭐랄까 조금 간이 덜 된 느낌의 소설도 저는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정용 작가의 소설 중에 이런 색깔은 저도 하신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상실, 그러니까 어쨌든 두 가족, 여기에 나오는 나의 가족과 승희의 가족 둘 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상실을 경험했는데 그 상실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두부를 잃어버리고 두부를 찾고 두부를 도로 갖다 주고 약간 그런 걸로 어쩌면 더 중요한, 어쩌면 좀 센 이야기들을 옆으로 조금 밀쳐놓음으로써 하고 싶은 얘기를 어쩌면 더 제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약간 들었고요. 진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두부인 것을 확신을 하고 정말 승희, 그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승희를 빼앗은 건 좀 아니지만 어쨌든 데리고 자기 집으로 왔는데 두부가 아니라고 사촌 동생이 윤서가 얘기를 할 때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족이 승희라고 부를 만큼 소중한 개였는데 어쩌면 두부가 아니라 승희라면 내가 그 가족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맞아. 준 것일까. 네. 그리고 이 화자인 나는 그 승리를 잃어버린 가족의 마음을 너무나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네. 자기도 이제 어머니를 잃어버렸으니까. 그래서 네. 그런 되게 복잡한 마음 속에 그래도 두부를 놓지 못하고 두부마저 잃어버리기 싫어서 되게 안간힘을 쓰다가 결국은 이제 두부를 데려다주는 그게 그냥 결국 다 잃어버린 것 같아서 저는 좀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 소설 전개로 보면 결과적으로 이제 두부를 갖다 준다는 것이 엄마의 상실을 어느 정도 치유했다라고 볼 수도 있나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건 잘 모르겠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다기보다는 네. 어떤 사실을 부정하고 싶었는데 네. 그거를 일단 조금 바로잡으려고 하는 노력 같았어요. 그러니까 두부가 아닌 거를 아마 어쩌면 자기 자신도 깨달았을 텐데 네. 두부가 맞다라고 생각하면 편해지잖아요. 네. 엄마한테 찾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도 두부를 찾은 다음이니까. 네. 근데 엄마가 왠지 두부가 아닌 걸 알 것 같았다라든가 그런 마음 자체가 뭐가 진실인지를 궁금해하는 게 화자라면은 아닌 거를 일단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에 더 나아가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두부를 돌려주는 것 자체가. 네. 근데 그것조차도 이제 엄마의 죽음에 대한 이유를 네. 풀어내는 과정에 계속 그 행위를 하고 있는 느낌? 그리고 아마 여기에 두부 만드는 장면이 나오니까 강릉이겠죠? 강원도일 것 같은데. 아, 그 근데 이모가, 이거 콩을 끓이잖아요. 네네. 근데 캐러멜 빛이어서 전 두부라고 생각 안 했는데. 아, 저는 그냥 두부를 만드는 과정인가라고 생각했어요. 그럴 수 근데 있겠네요. 저도 네. 캐러멜빛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오징어잡이 배들이 뭐 있고 해가지고 그냥 맞아요. 강릉 아니면 속초 뭐 이런 네. 곳이겠지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전반적인 톤은 진짜 그 일본 소설에서 네. 뭔가 전하는 정서랑 풍경 네. 묘사 이런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저번 요소야에서 정용준 작가 작품을 다뤘었잖아요. 그 내가 말하고 있잖아. 네네. 네, 실어증 걸린 네. 사람들, 그러니까 실어증이 아니라 언어장애 어쨌든 걸린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거기서 화자인 소년이 그리고 그들이 자꾸 닉네임을 바꾸잖아요. 네, 스스로. 네. 재밌는 게 닉네임을 바꾸면 캐릭터도 바뀌는 것 같잖아요. 네. 그리고 엄마의 치매 증상이 이모를 자꾸 다른 사람으로 이름을 부르는데 네. 이모가 유일하게 환해하고 불쾌해하는 순간이 뭐 한나라는 이름인데 그게 이제 엄마 이름인 게 나오고 뒤에서 네. 그러니까 엄마가 이모한테 자기 이름으로 부른다는 거는 자기가 누구인지도 어쨌든 모른다는 뜻이 있고 그거를 이모가 이제 속상해했다 뭐 그런 느낌인데 두부도 진짜 근데 두부가 그냥 한 마리의 개라고 하얀 개라고 했을 때
두부라고 불릴 때 두부랑 승희라고 부를 때 승희는 다른 개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이 작가가 내가 말하고 있잖아 때도 그랬지만 이름이 무엇이냐에 따라 좀 생각해보는 거를 계속 이렇게 소설에 넣어보고 있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진짜 이게 두부가 두부인지 승희인지도 헷갈리지만 네. 사실 두부라는 개는 자기가 뭐로 불리는지 모를 거 아니야. 네. 그리고 자기가 또 선택할 수 있는 이름도 아닌 것 같고 네. 이게 어쨌든 이 문학삼 전체가 동물권에 대해서 다루는 또 앞에 얘기들이 네, 있어갖고 네, 네. 제 흥미롭게도 뭔가 이 강아지의 입장에 대해서는 소설이 없어서 조금 속상하기도 하고 그냥 그러네요. 그 두 분은 이름 어떤 마음일까? 이름에 대한 진짜 내가 어느 날 다른 이름으로 불렸을 때 혹은 내가 좋아하는 소중한 대상을 이 어느 날 다른 이름이 되었을 때 나는 그 사람 혹은 대상을 되게 낯설게 느낄 것 같기는 해요. 네. 우리가 왜 개명만 해도 어린 시절 친구인데 성인 돼서 개명하는 경우가 은근 있잖아요. 네. 근데 또 굳이 그 이름을 친구를 생각하면 개명된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나는 왠지 그 이름으로 부르기 싫은 마음이 저는 조금 있더라고요. 네. 싫다기보다 되게 낯설죠. 뭔가 특히. 어색해서 어쨌든 바꾼 이름은 많이 불러줘야 한다 뭐 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열심히 부르려고는 하지만 좀 낯선 존재로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름이라는 거 되게 재밌다라는 생각도 이 소설 읽으면서 그때 그 소설도 생각이 나고 어쨌든 네. 전반적으로 좀 이상하게 속상한 지점이 많은 읽고 나면은 그런 여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걔도 사람도 네, 저는 약간 좀 가혹한 느낌이 약간 생각할수록 조금 드네요. 승희를 보내줘야 했던 그 가족이나 두부를 데려왔다가 돌려주는 가족이나 참. 그리고 승희가 또 어쨌든 한번 잃어버리니까 손주를 네. 잃어버린 다음이니까 네. 근데 그걸 또 대신할 수 있는 존재였는데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소설의 도입 이야기라고 해야 되나? 발상이라고 해야 되나? 내가 너무나 사랑했던 강아지를 잃어버렸는데 몇 달 뒤에 찾았더니 그 강아지가 다른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상실의 대체물로서 너무나 소중한 존재가 되어 있더라라는 그 발상 자체는 되게 흥미롭고 맞아요. 많은 생각이나 많은 감정을 품고 있는 거라는 생각은 드네요. 개를 키우는 같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상도 못할 생각이긴 해요. 그쵸. 잃어버렸는데 당연히 나를 기억하겠지가 너무 완전한 전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찾을 수 네. 있다는 희망과 함께 근데, 찾았는데 나를 네. 못 알아보는 상황은 상상을 못하겠어요. 근데 이렇게 너무나 똑같이 생긴 개 때문에 내 개라고 확신하고 데려왔는데 아닌 경우가 있나요? 저는 못 들은 것 같아요. 끝이 안 나요? 그래서 저도 아닐 것 같아요. 이게 눈물 자국 뭐 이런 네. 묘사가 네. 유사 혹은 왜 걔도 미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네. 너무 달라지긴 하니까 네. 인상 근데 그거 말고 어떤 다른 특징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바로 보면은 느낌으로 알 수 있어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봤을 때 긴가민가 하면은 그게 좀 이상한 것 같아. 저도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약간 어떻게 내가 내 개를 못 알아볼 수 있지? 근데 네. 또 안 겪어봐서 모르겠네요. 잃어버렸다 찾은 경험은 또 저도 없어서. 근데 그 몇 달 왠지- 뒤에 약간 달라졌을 수도 있을까? 근데 왠지 아닐 것 같아. 그러니까 아마 이 화자는 어쩌면 걔에 대한 애정이 그렇게 그러니까 같이 살 때 네. 있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아니면 그냥 윤서가 잘못 생각하고 얘는 두부가 맞는데 네, 승희라고 이 개를 아끼는 그 집이 너무 마음에 씌어서 돌려준 건 아닐까요? 근데 윤서는 모르잖아요. 그 걔가 모르지 않을까? 얘가 승희라고. 맞아요. 윤서는 불렸어. 몰라요. 그냥 윤서는 정말 아이의 감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근데 윤서가 잘못 판단한 거고 얘가 두부인데 근데 두부가 자기랑 살았던 사람을 못 알아보는 것도 너무 이상해. 그쵸. 이상한 거죠. 네, 몇 달이 지났을지라도요.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경계하고 안 좋은 액션을 했을 것 같은데 신호를 네. 보냈을 것 같은데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 그러게. 보면 누구야? 약간 이런 거 아니야? 뉘신지 그래서 강아지의 반응으로는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어떡하지? 아니면 두부의 다른 형제인가 혹시? 아, 진짜. 잃어버렸던 그럴 수도 있겠다. 이 지역에서 데려온 강아지라면은 그럴 수도 형제인가? 있겠다. 근데 윤서가 또 아니라고 하니까 네. 아닌 것 같고. 네. 근데 또 이 사람들도 순순히 돌려주는 거 너무. 근데 그 마음도 알 것 같은 거예요. 순순히 돌려주는 마음도. 근데 그 생각은 또 들었어요. 두부라는 진짜 짧은 소설인데. 네. 왜 근데 이 소설은 되게 재밌는 게 보통 이 문학삼에 실려있는 50매짜리의 네. 짧은 소설들을 읽고 나면 그 다음 얘기가 좀 궁금했거든요. 네. 근데 이 두부는 소설이 끝이 진짜 그냥 끝을 내버린 것 같아서 더 좀 마음이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이 작품 자체는 애틋한 마음이 들게끔 만드는 게 있는데 이 화자의 이야기 여기가 그냥 끝나버린 느낌이야. 저는 그 비슷한 의미에서 조금 아쉽다는 느낌이 들었던 게 약간 너무 잘 정리된 상실 같은 느낌이 그쵸. 드는 거예요. 완결을 지어버렸어. 네네네. 이걸 약간 작가가 마음먹고 이게 딱 완결이야 라고 좀 정리해버린 느낌이 좀 들어서 저도 그 부분은 조금 아쉽다는 느낌이 좀 들었었어요. 네. 그쵸. 두부를 돌려주는 걸로 그냥 이 해프닝이 완결됐고 네. 엄마에 대한 생각도 그런 것 같고 그래서 뭐 뒤에는 두부를 데리고 집에 돌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나오긴 하지만 영영 그냥 못 찾을 것 같은 느낌이 저는 약간 들긴 했었어요. 마지막에는 이제 다 여름이 된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겨울이었다가 여름인데 여전히 두부는 찾지 못했고 네. 사람들이 찾지 않는 텅 빈 해변엔 비슷하게 생긴 뒷모습들만 나타났다 사라졌고 그리고 또 그들은 바다에 빠져 사라진 이름을 부르고 가끔 가사가 없는 멜로디를 흥얼거렸다. 이것도 약간 네. 뭔가 의미가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네. 두부를 찾아야 되는데 두부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이 조금 오히려 그러니까 끝이 여운이 있는 것처럼 열린 것처럼 끝나는 문장들이 놓여 있기는 한데 근데 앞날에 끝을 희망이 없는 느낌이 네, 들어서 끝을 조금 오히려 더 좀 단정하게 내버린 느낌이 그쵸. 조금 들긴 하네요. 좀 네. 신기했어요. 그래서 읽고 났는데 이 앞에 이제 실려있는 다른 네. 소설들은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 좋다의 네네. 문제가 아니라 뭔가 더 존재할 것 같은데 이야기들이 이 사람은 그냥 자기 마음을 닫아버린 느낌이 좀 심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인물의 이야기가 앞으로는 없을 거야가 아니라 이 인물은 살아가겠지만 이 사람의 마음에는 남은 게 없는 것 같은.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찾은 게 없네요가 네. 근데 그냥 뭔가 그대로 갈 것 같아. 이 윤서나 이모조차도 자기한테 애정이 있는 소중한 존재인 것처럼 등장을 하긴 하는데 네. 이들에 대한 애정도 약간 동떨어져 있는 인물로 느껴져. 그 막 네. 납골당에도 또 굳이 같이 안 들어가는 그런 것도 조금 이상해. 물론 뭐 엄마와 아들의 시간을 네. 지켜주고 싶어서일 수도 있지만 아니면은 생략된 것들이 그래도 꽤 많잖아요. 특히 납골당에서 이 여름으로 넘어갈 때 납골당은 산수유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이른 봄인 것 같은데 두부를 안고 어부의 집으로 가는 시점은 여름이니까 그 사이가 비어 있어서 이모의 마음이나 윤서의 마음이나 이들 가족과 다시 찾은 두부와의 이야기가 좀 없어서 갑작스럽게 끝을 내버린 느낌이 들려나? 이런 생각도 살짝 들기는 들어요. 네. 왜 이렇게 계절에 사이를 뒀을까라는 그러게요. 생각도 좀 드네요, 갑자기. 왜냐하면 눈 내리는 그 겨울의 이야기가 한참 있다가 납골당에 가는 건 봄이죠. 그러니까 네. 엄마가 발견된 게 여름이라 그런 것 같기는 해요. 아. 엄마가 여름 오후에 산책 갔다 올게 하고 젖은 채 발견이 됐다라고요. 뜨거운 여름 오후라고 네. 하니까 아마 그리고서 1년이 지난 네. 1년이 지났는데도 뭔가 나아진 게 없는 것 같은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쩌면 이 뒷이야기보다 이 안에 생략된 맞아. 이야기가 더 궁금하다는 네. 생각이 또 갑자기 들었습니다. 네. 끝이 좀 묘한. 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의견 있으시면 나눠주셔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다음 시간에는 문학삼 2020년 1호에 실린 기준영 작가의 유미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용준 단편소설 두부의 일부를 주영님이 낭독해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늙은 남자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몇 걸음 걸어와 악수를 청했다. 아이처럼 작은 손이었다. 그물을 끈 흔적이 굵은 손마디와 거친 손바닥에 스며 있었지만 기이하게도 너무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그가 말했다. 승희에게 가족이 있었군요. 깨끗하고 순해서 그럴 거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우리 손주가 돌아온 줄 알았어요. 늙은 남자는 내 어깨 너머 어딘가에 시선을 두고 눈을 가늘게 떴다. 깊고 선명한 주름살에 물기가 어렸다. 비가 많이 오는 날 대문 앞에 작고 하얀 개가 앉아 있었어요. 바다를 보고 있는 그 모습이 꼭 우리 승희 같아서 나도 모르게 승희야 하고 불렀는데 그 예쁜 개가 마치 대답하듯 멍하고 짖더군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집에 들어왔고 승희가 되었답니다. 늙은 남자는 두부의 발에 묻은 흙을 털어내고 앞발을 모아 입을 맞춘 뒤 오랫동안 냄새를 맡았다.